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연락했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상대가 좋아 보여서 더 자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상대의 답장이 느려집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거리감이 생깁니다. 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상대는 왜 한 발 물러나는 걸까요? 썸은 연애보다 더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오늘은 썸에서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이야기해 볼게요. 썸은 아직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은 있지만 그 호감이 얼마나 깊은지 아직 모릅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가까워지는 중이지만 아직 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썸에서는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이 너무 빨리 달려가면 다른 한쪽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따라올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빨리 확인받고 싶고, 빨리 관계를 정하고 싶고, 빨리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애처럼 행동해버립니다. 문제는 아직 상대가 그 정도의 감정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진심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썸에서 중요한 건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공간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연락을 관계의 증거처럼 요구하는 겁니다. 썸에서 연락은 설렘을 만듭니다. 아침에 오는 한마디가 하루를 좋게 만들고 밤에 이어지는 대화가 마음을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처음엔 자주 하더니 왜 갑자기 뜸하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바로 상대에게 쏟아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왜 답장 늦어? 뭐 하느라 연락 안 했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처음이랑 왜 달라졌어? 이런 말은 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연인도 아닌데 상대는 벌써 검사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중요하지만 썸에서는 서로의 생활 리듬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 일할 때는 답장이 느린 사람인지,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걸 보기도 전에 연락을 의무처럼 요구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상대가 일부러 헷갈리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감정적으로 이용한다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 속도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바로 몰아붙이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로해집니다. 썸에서 연락은 확인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통로여야 합니다. 불안하면 따지기보다 가볍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연락이 끊기면 조금 헷갈리긴 해. 그래도 네 리듬도 궁금해. 이 정도로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답을 캐묻는 순간 상대는 방어하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연락으로 상대를 묻기보다 연락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너무 빠르게 연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썸이 설레는 이유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너무 빨리 연인처럼 행동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하고, 상대의 일정에 깊게 관여하고, 질투를 당연하게 표현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이미 연인처럼 말하고, 상대에게 연애 수준의 책임을 기대하는 행동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많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직 알아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너무 앞서가면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벌써 이렇게 무거워졌지? 내가 뭘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한 발 물러납니다.
특히 썸에서 질투를 연인처럼 표현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랑 연락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편해. 이런 말은 아직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질투가 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질투를 바로 권리처럼 표현하면 문제가 됩니다. 썸에서는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무리하게 가까워지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연인처럼 굴기 전에 먼저 서로가 같은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관계는 혼자 앞서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 드는 겁니다. 썸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나 좋아해. 우리 썸 맞아. 나한테 마음 있어. 고백할 생각 있어.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당연합니다. 애매한 상태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너무 자주 확인하려 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아직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분명 호감은 있지만 이게 연애로 갈 마음인지 살펴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을 요구하면 상대는 감정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내가 빨리 결정해야 하나, 내가 확신을 줘야 하나, 이 관계가 벌써 책임처럼 느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은 필요합니다. 애매함이 너무 길어지면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속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썸 초반부터 좋아하냐고 반복해서 묻거나 상대의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캐묻거나 답을 애매하게 하면 서운해하는 식이면 상대는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은 질문으로 억지로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시간 속에서 커집니다. 썸에서는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빨리 답해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겁다는 느낌을 주는 게 먼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질문보다 행동을 보세요. 나에게 시간을 쓰는지,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 만남을 구체적으로 잡는지, 내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이런 행동들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은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혼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서운해하는 겁니다. 썸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내 스토리에 반응하면 설렙니다. 늦은 밤에 연락하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하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투가 다정하면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에게는 가벼운 친절일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좋아서 다정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큰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어제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왜 오늘은 차갑지? 나한테 마음 있는 것처럼 해놓고 왜 고백은 안 하지? 왜 나만 진심인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계속 애매하게 굴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신호를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썸은 아직 확정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상대의 행동은 반복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의 다정함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늦은 밤, 연락보다 평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질투보다 관계를 앞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혼자 의미를 키우고 혼자 상처받기 시작하면 상대는 내가 왜 서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에서는 기대를 천천히 키워야 합니다. 설렘은 느끼되 결론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 일상을 너무 빨리 상대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썸이 시작되면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 가기 쉽습니다. 연락이 오나 계속 확인하고 상대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내 일정을 바꾸고 내가 하던 일보다 상대의 반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갑니다.
상대가 답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상대가 기분 좋게 말하면 하루가 좋아지고 상대가 차갑게 말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상대는 아직 알아가는 중인데 나는 이미 상대 중심의 연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구나. 내 반응 하나에 너무 흔들리는구나. 내가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물러날 수 있습니다. 썸에서 매력은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쉬는 방식, 내가 몰입하는 시간, 이것들이 있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상대가 내 전부가 되면 나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썸일수록 내 일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더라도 내 하루는 살아야 합니다. 만나고 싶더라도 내 계획을 모두 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주되 나를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더 건강하게 느낍니다. 6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너무 많은 자기 고백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내 과거, 상처, 내 깊은 고민을 빨리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진솔한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썸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직 서로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한 번에 꺼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감정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애 상처를 너무 초반에 길게 이야기하거나 나는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섭다고 반복하거나 네가 나를 안심시켜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면 상대는 가까워지기 전에 책임을 떠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편안하게 알아가는 대화가 좋습니다. 취향, 일상, 생각, 웃긴 이야기, 가치관의 작은 조각들. 이런 것들이 쌓인 뒤에 깊은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깊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깊어질 때 더 오래 갑니다. 나를 다 보여줘야 상대가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다 보여주는 것은 때로 상대에게 감정의 무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나누라는 뜻입니다. 7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썸 단계에서 벌써 상대를 고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은 이렇게 해야지. 그 말투는 별로야. 그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아. 옷은 이렇게 입는 게 더 나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생활과 성향에 깊게 개입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관심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연인도 아닌데 벌써 나를 바꾸려 하네. 내 방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면 마음이 식습니다. 썸은 상대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물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다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바로 고치려 들기보다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바꾸려고 하면 방어합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더 마음을 엽니다. 썸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지 않으면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나와 맞는지 차분히 보는 사람입니다. 8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관계를 너무 빨리 공개하거나 주변에 크게 말하는 겁니다. 썸은 아직 두 사람 사이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벌써 연인처럼 말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거의 사귀는 분위기야.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곧 고백할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 말하고 나면 나도 스스로 더 기대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귀는 거야? 고백했어? 이 질문들이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알아가는 중인데 벌써 주변에서는 거의 연인처럼 알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썸에서는 관계를 조용히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 사이의 온도가 먼저입니다. 주변의 기대가 먼저 들어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물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너무 크게 말하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자세히 공유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도 자신의 감정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썸은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작은 불씨입니다. 너무 빨리 사람들 앞에 꺼내면 바람을 맞고 꺼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키운 관계가 더 단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겁니다. 상대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 있어. 누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어제 누구랑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 반응을 봅니다. 질투하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무덤덤하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질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반응을 보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썸에서 신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 유발은 순간적으로 긴장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궁금하다면 시험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봐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쓰는지, 만남을 이어가려 하는지,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이런 행동들이 더 정확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서 확인하려 하면 결국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시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열 번째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애매한 관계를 무한정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서는 먼저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늘 같은 자리라면 봐야 합니다. 연락은 계속하는데 고백은 없습니다. 만나면 다정한데 관계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질투는 하는데 책임은 없습니다. 나를 놓기는 싫어 보이는데 잡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내가 지칩니다. 상대의 마음을 기다리느라 내 마음이 계속 소모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참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확인입니다. 우리 꽤 오래 연락하고 만났는데 나는 이 관계가 조금 헷갈려. 나는 너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 너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답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지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계속 흐리거나 장난으로 넘기거나 부담스럽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나를 더 기다리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썸에서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나를 잃을 만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되 내 마음의 한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썸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마음은 표현하되 무게는 조절해야 합니다. 너랑 얘기하면 편해. 다음에 또 보고 싶어.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 이 정도의 표현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 확실히 안 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한테 몇 번째야? 이런 압박이 너무 빨리 나오면 부담이 됩니다. 둘째,
연락에 매달리기보다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만나면 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은 많지만 실제 만남은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의 양보다 관계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셋째, 내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좋아질수록 더더욱 내 일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작은 변화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상대의 속도와 내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천천히 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애매하게만 두는 사람이라면 문제입니다. 천천히 오는 것과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째, 설렘보다 편안함도 봐야 합니다. 좋은 썸은 설레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말 하나에 잠을 못 자고 기대와 불안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지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썸에서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빨리 잡으려는 행동들입니다. 연락을 관계의 증거처럼 요구하는 것, 너무 빠르게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 드는 것, 혼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서운해하는 것, 내 일상을 너무 빨리 상대 중심으로 바꾸는 것, 너무 많은 자기 고백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관계를 너무 빨리 공개하는 것,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것, 그리고 애매한 관계를 무한정 참고 기다리는 것.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가 편하게 다가올 공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썸은 밀어붙인다고 빨리 연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확신을 요구하면 상대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기준입니다.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여유를 주되 내 마음이 계속 소모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 그 균형이 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썸은 사랑을 증명받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상대를 조이면 상대는 나를 더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기보다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너무 앞서가면 상대는 마음이 자라기도 전에 도망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번에는 내가 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썸에서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대신 속도를 조절하세요.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동시에 나도 내 삶과 기준을 지키세요. 좋은 썸은 한쪽이 애쓰며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연락이든 만남이든 표현이든 한쪽만 계속 확인하고 기다리고 맞추고 있다면 그건 설렘보다 불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관계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시간을 내고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선명해집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정도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계속 기다리게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썸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여유, 나를 잃지 않는 여유, 그리고 아닌 관계는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있을 때 상대는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고 그 관계는 더 건강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